자, 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자, MQTT 관련된 네 번째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습도 값, MQTT를 통해서 들어온 온습도 값에 따른 MQTT를 통해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되면, 자, 어떤가요? 자, ESP32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왜 2번 포트를 쓰냐면, MCU 노드 MCU 타입의 ESP32는 내장 LED가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판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LED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LED를 별도로 설치 안 해도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DHT22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3.3V,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GND 연결해 주시고 가운데 있는 시그널은 D4번 포트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온습도 값과 이 LED의 출력 제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지금 노드레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MQTT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을 없이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온습도 값이 라즈베리 파이에 입력되고 여기에 따른 조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ESP32 보드에 뭐예요? 출력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력 제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하우스나 농장은 굉장히 크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온도 센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개폐기 모터가 따로 있고 그럼 뭐예요? 쭉 굉장히 많은 선을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네트워크 구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없이 유선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일단 선을 설치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센서라든지 구동기기들을 자유롭게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폐기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제어하는 대부분의 모터들은 교류가 아니른 직류 뭐 12V나 24V를 씁니다. 이거는 길이가 길어지고 선이 길어지면 뭐예요? 전압이 약해지죠.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선이 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설정을 해주는 게 가장 스마트팜을 설정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센서나 여러 가지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선들을 길게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MQTT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 스마트팜 하우스 농장 안에 뭐예요? 공유기만 있으면 ESP32와 그 다음에 중앙제어 장치인 노드레드와 MQTT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센서 값을 읽어드리거나 모든 것들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있는 소스와 다 똑같습니다. 자, 와이파이, 퍼브 서브 클라이언트. 자, 이거 뭐랬죠? MQTT를 위해서 와이파이는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거, 퍼브 서브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MQTT를 위해서 뭐예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ESP31을 쓸 때 뭐죠? DHT ESP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두이노나 이런 거 쓸 때는 이게 아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ESP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DHT에서 온습도 센서에서 읽어드린 것들을 잘 3.3V에 맞게끔 분해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DHT ESP-H입니다. 자, 그 다음에 DHT ESP, DHT라고 딱 해주면 선언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DHT ESP 대신에 DHT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콘스탄트 캐릭터, 뭐 공유기 이름, 공유기 비밀번호, 그 다음에 라즈베리 IP 이거 써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를 ESP 클라이언트로 쓴다는 거. ES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뭐예요? 그거를 뭐죠? 퍼브 서브 클라이언트로 쓰겠다라고 MQTT 관련된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last message를 0으로 두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DHT 센서로부터 온스톱 값을 ESP32가 읽어드린 값을 얼마 만에 한 번씩 MQTT로 송수신해주기 위해서 인터벌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인터벌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 last message 0으로 해줬습니다. serial begin 다 아시죠? 이젠 setup wifi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MQTT 관련해가지고 set server를 해주고 callback 어떤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을 받겠다라는 부분을 해주는 게 바로 callback입니다. 그 부분 두 개 명령어 써줬고요. 그 다음에 DHT 셋업을 해줘야 되겠죠. DHT 22를 쓰고 4번 포트에다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출력은 2번. 2번은 왜죠? ESP32에 뭐예요? LED를 부착하지 않고 기본 설치되어 있는 보드에 있는 LED를 통해서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와이파이 접속. 자, 요거는 뭐예요? 와이파이가 잘 접속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뭐예요? ESP32가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야지만이 MQTT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에 접속을 안 하면 MQTT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가장 먼저는 뭐예요? 와이파이에 접속되도록 하는 루틴이에요. 이거 계속 수업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콜백이라는 게 있었죠. 콜백이라는 건 뭐예요? 노드레드에 있는 MQTT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뭐예요? ESP32에 보내줄 때 그 내용들이 잘 보내지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콜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MQTT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토픽과 메시지, 주민등록증 하나에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들이 있듯이 MQTT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토픽, 그 다음 메시지,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지의 길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이터들을 전송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토픽이에요. 어떤 내용을 전송해 주는지 그 서로가 전송해 주는 내용이 코드가 맞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요? A라는 내용과 A라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통신 규칙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토픽. 그 다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받아서 토픽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들어온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메시지 내용을 잘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메시지 길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i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뭐예요? 두 글자죠. hi라는 두 글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for라는 루핀을 통해서 뭐예요? 한 글자 h라는 글자, i라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여기에서 선언을 해줬던 문자열로 선언준 메시지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한 글자씩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잘 들어오면 일단은 메시지 내용의 토픽과 MQTT로 전송된 데이터에는 토픽과 메시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온 내용의 토픽,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토픽이라는 건 우리 변수랑 같은 거였죠? ESP32와 아웃풋이라는 변수명과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이 여기를 통해서 변수가 ESP32랑 아웃풋이라는 요게 들어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메시지 내용이 on이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2번 포트를 hi 켜줘라. 그 다음 메시지 내용이 off라고 있으면 뭐예요? 2번 포트를 꺼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ESP32에 내장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어떤 내용에 따라서요? 메시지가 on이냐 off냐에 따라서 이때 보내주는 토픽, 통신 규칙은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기본 변수명은 ESP32의 슬러시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면 이 조건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접속됐는지 이거는 요번에 안 할 거예요. 매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reconnect라는 함수 이거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MQTT랑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MQTT가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ESP32랑 라즈베리랑 노드레드 라즈베리랑 끊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땐 뭐예요? 다시 한번 ESP32가 뭐예요? 이 라즈베리에 있는 노드레드와 MQTT와 다시 한번 재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루틴입니다. 자, 저번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변수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 내용의 그 공간을 우리가 온습도 값을 센싱 받은 값을 어디다 저장해요? message.temp라는 데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마련해 줍니다. 그 다음 뭐예요? DHT get humidity, DHT get temperature로부터 들어온 내용을 각각 hum이나 temp라는 값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ESP32에서 쓰는 숫자 값은 반드시 문자열로 변환을 해가지고 어디로 MQTT로 전송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나 그 이유는 뭐예요? 더블이나 플로트 변수를 가진 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인트 값을 가진 거는 플로트가 아니라 인트라고 돼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더블이나 플로트로 선언된 변수를 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d2strf라는 함수를 통해서 DHT22로 읽어드린 템프 값과 휴미 값을 메시지 템프라는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자로 변환이 되면 클라이언트 퍼블리시. 우리가 어때요? MQTT로 어떤 내용을 전송을 해줄 때는 퍼블리시 해준다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노드레드로부터 받아오는 거는 우리가 subscribe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리시 해줍니다. 메시지 템프에 있는 내용을 토픽, DHT 템프라는 토픽을 통해서 퍼블리시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메시지 템프에 들어있는 내용과 메시지 휴미라는 변수 안에 들은 내용을 DHT 템프라는 토픽을 통해서 같이 두 가지. 항상 MQTT는 토픽과 메시지가 한꺼번에 전송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DHT 템프라는 토픽으로 메시지 템프, DHT 휴미라는 부분으로 MSG, 그 다음에 휴미라는 이 값을 같이 묶어서 라즈베리에 있는 MQTT로 전송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번에 했듯이요. DHT 샵이라고 돼 있으면 읽어드릴 때 DHT 샵 아래에 있는 모든 값을 읽어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온 값이 숫자예요. 조건 값을 설정할 겁니다. 조건 값을. 자, 온도 값만 가지고 25도보다 커지거나 같아지면 스위치 노드를 통해 가지고 변환을 해줄 겁니다. 또 하나 조건을 넣을 거예요.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들어오는 내용은 스위치 1번에 있는 건 온도였고, 스위치 2번에 있는 거는 습도였죠. 자, 1번에 있는 온도 값만 요로 따가지고 다시 또 스위치를 하나 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변환해 줘야 되겠죠. 1번은 25도보다 커졌을 때, 그 다음에 20도 밑에 있는 두 번째 거예요. 20도보다 낮았을 때, 25도보다 커지면 개폐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ON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도보다 낮을 때는 들어오는 메시지를 뭘로 변환해 줄 거예요? 값을 뭘로요? OFF라고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내용을 또 다른 MQTT로 전송을 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노드레드의 가장 큰 거는 굳이 미리 뭐 체크를 안 해봐도 이 디버그를 통해서 제대로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온도값이 19.3도니까 오프라고 나오죠. 20도보다 낮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데이터가 요 경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프. 자, 20도보다 낮죠. 20도보다 낮으니까 계속 오프 값이 나옵니다. 여기 오프 값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을 뭐예요? MQTT로 또 내보내줄 거예요. ESP32에 있는 MQTT로 내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뭐예요? 토픽을 안 정해줬어요. 우리가 출력할 때는 ESP32의 슬러시에 뭐라고 그랬죠? output이라는 output라는 뭐예요? 토픽을 만들어 줬었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를 통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디버그를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오프가 계속 뭐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ESP32에는 LED, 붙어있는 LED는 계속 꺼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뭐요? 헤어 드라이기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막 지금 높여보고 있어요. 막 온도를 높여보고 있습니다. 온도를 지금 막 높여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죠? 헤어 드라이기로 DHT 센서에다 20.4도 하니까 뭐예요? 20도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요 사이에 23도도 20도하고 25도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이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뭐요? 25도가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ON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ESP32에 있는 뭐예요? LED 부착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LED가 켜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에 있는 ESP32 보드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했지만 나중에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MQTT 다른 보드를 써가지고 뭐예요? 하우스에 있는 여기저기서 읽어드린 정보로 또 다른 원격으로 선을 연결하지 않고 뭐예요? 뭐 조그마한 창문을 연다든지 펜을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굳이 선을 끝까지 연결하지 않고 뭐예요? MQTT를 통해서 뭐예요? 와이파이 망 하우스 안에 있는 와이파이 망을 통해 가지고 굳이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뭐예요? 서로 각기 다른 MQTT가 ESP32 보드들을 서로가 서로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장점 때문에 제가 MQTT를 여러분들 스마트팜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수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